킹스입니다. 참 작년에는 사실은 저는 이번에는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당연히 이제 플레이오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이제 오일러스를 드디어 좀 잡으면서 그 좀 속박에서 풀어 나가지 않을까. 사실 작년 LA 킹스는 참 좋은 팀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감독의 그런 변수가 터질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이 시리즈를 또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GM도 바꿨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나아가 보자라는 이런 좀 의지가 돋보이는 이런 오프 시즌을 보냈는데 과연 그 결정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영입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결국 이제 다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내용이 한 번 더 뭐 살짝 다뤄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킹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 우리가 뭐 여러 스타 선수들이 있지만 이 가만히 보시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에서 정말 이 정도로 뛰어난 선수가 나올 수 있다고 라고 느껴지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LA 킹스는 딱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만족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굉장히 작은 유럽 국가에서 나오는 슈퍼스타 선수가 팀을 이끌고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과정인데, 뭐 그 선수는 역시나 안제 코피타로 선수일 거예요. 슬로베니아 출신이죠.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슬로베니아에서 나온 슈퍼스타라는 그림. 사실 이제 슬로베니아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랑도 굉장히 이제 스틱을 많이 맞대는. 예, 왜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디비전 1A급에 해당이 되는 모습들을 최근에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많이 익숙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코피타르는 슬로베니아 출신입니다. 이제 요 과정이고 슬로베니아의 하키 선수 등록 선수가 약 1000명 가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쪽에.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이라고 봐주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참 대단한 거죠. 뭐 개천에서 용났다. 뭐 이런 이제 우리나라 그런 속담이 있는데 그 이야기랑 딱 이제 걸맞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참고로 NHL에서 슬로베니아인 스케이터는 역대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2명이 코피타르랑 무르사크. 예, 뭐 좀 여담이긴 하지만 무르사크 선수는 2014년에 디비전 1A 할 때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은 좀 클래스를 두 눈으로 좀 직감을 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2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2명의 커리어를 비교를 해봐도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이긴 하죠.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슬로베니아인 이렇게 NHL에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를 또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역사상 이렇게 2명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LA 킹스 역사상에서도 코피타르의 위치는 뭐 출장 경기 1위, 그리고 이제 어시스트 1위, 그리고 골 3위, 이븐 스트렝스 포인트 2위, 그리고 파워플레이 포인트 2위입니다. 뭐 공격에서도 이제 뭐 완벽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떻게 그 LA 킹스라는 프랜차이즈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이제 자리매김하는 그림이니까 이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개인 수상 역시 스탠리컵 2번, 셀키 트로피 2번 이제 이렇게 이제 수상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이 코피타르의 NHL에서의 마지막 시즌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의 좀 인터뷰에서 사실 좀 그런 뉘앙스를 내비쳤거든요. 코피타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코피타르라는 위대한 이 유럽인 선수의 시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올 시즌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코피타르 선수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해 성적이랑 올 시즌 뎁스타트 보고 들어가도록 할 텐데 뭐 좋습니다. 뭐 계속 좋죠, 그죠? 이젠 뭐 좋지 않으면 안 되죠. 디비전 2등, 디비전 1등 팀인데 그런 팀들 성적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역시나 킹스도 지난 시즌 굉장히 빼어난 시즌을 보냈고요. 48승 25패 9연장패, 승점 획득률 64% 육박하면서 퍼시픽 디비전 2위였었습니다. 득점은 역시나 뭐 좋은 팀이 아니었죠. 14위, 리그 딱 중위권이었는데 실점, 정말 수비 운영 같은 부분에서는 빛이 나면서 전체 이제 2위였었습니다. 전체 실점 2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저실점하는 그림. 사실은 수비력이 이 정도까지 다듬어질 줄은 몰랐었어요. 왜냐면 이제 감독도 결국은 뭐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컴퍼 선수가 사실은 작년에 그 정도로 잘할 줄은 생각은 못했었는데 이 컴퍼 선수가 지난 시즌은 굉장히 또 좋았었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또 수비 관련 내용은 뭐 중간에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은 요렇게 이제 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쿠즈멘코 선수랑 재계약을 했죠. 이제 그 과정에서 코피타르, 쿠즈멘코, 캠페 요 이제 조합이 사실은 쿠즈멘코 들어온 뒤로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은 1라인을 지탱을 해 왔었는데 경기를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올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쿠즈멘코, 코피타르, 캠페 그냥 그 좋았던 1라인을 그냥 그대로 이제 깔고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요 이제 기반이 마련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라인의 바이필드랑 피알라, 라페리에르 이 조합도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라페리에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좋은 또 네트 앞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득점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왔었고 바이필드도 뭐 연착륙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좀 가파르게 포인트를 뽑아주는 그림이 나와야 더 좋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이제 무난하게 이제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고 피알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도 30골 이상 득점을 하는 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리그에서 이제 굉장히 또 뛰어난 득점원이다라는 걸 매해 증명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1, 2라인 어쨌든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여러 이제 득점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하는 그림 그리고 이제 센터진의 경쟁력 이런 부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라인도 사실은 저는 좀 걱정을 했던 게 원래는 다노, 무어, 아르비드손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 선수가 피지컬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이제 수비적으로도 기여를 많이 하고 그리고 스피드도 괜찮고 역습에서의 마무리 능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라인이 결국 이제 아르비드손이 포글 선수로 대체가 되는 그림이었죠. 물론 이제 둘이 트레이드를 한 건 아니지만 FA에서 이렇게 이제 크로스 크리스 되듯이 이제 그렇게 이제 되게 되면서 결국 이제 포글 선수가 LA로 와jas습니다. 근데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히려 아르비드손 있을 때만큼 좋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3라인에서 성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확히 보면 2라인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과정에서도 지금 이제 LA 입장에서는 좀 고정적으로 1, 2, 3라인을 괜찮은 1, 2, 3라인을 돌릴 수 있다. 이거 이제 굉장히 메리트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개 라인은 모두 예, 검증이 다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성장을 낼 수 있다. 왜 우리가 보시면은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졌다라든가 그런 부분을 네임밸류는 좋아 보이지만은 실제로 굴려봤을 때 별로 안 좋은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작년에 캐롤라이나 란타넷 영입했을 때 얼마나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얼마나 좌중이 이렇게 막 그 됐었습니까? 그죠? 엄청 이제 이렇게 타올랐었잖아요. 그죠? 와 최고의 영입이다. 이 막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딱히 따봤을 때는 그렇게 뭐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그런 그림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 세 개 라인은 지난 시즌에 모두 검증이 된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제 좋은 토대가 구축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4라인 센터로 이제 터컷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영입한 페리랑 아르미아 이제 이런 그림인데 사실은 조금 애매한 그림이 나오게 된다. 예를 들면 라페리에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조금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쿠즈멘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쿠즈멘코가 참 재밌는 게 새롭게 들어간 처음에는 잘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시즌부터라든가 이럴 때부터는 퍼포먼스가 확 떨어지는 모습이 밴쿠버에서도 나왔고 캘거리에서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제 쿠즈멘코가 조금 정신 못 차리고 뭐 라페리에르가 조금 흔들리는 그림이 나오면은 바로 이제 페리가 투입되고 이제 이런 그림들이 또 나올 수 이런 이제 좀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에드먼턴에서도 사실 페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LA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비진은 마이크 앤더슨과 드루 다우티 뭐 이 조합은 사실은 이제 또 LA 킹스 좀 터줏대감 같은 그런 조합이기도 하죠. 굉장히 이제 호흡도 괜찮고 뭐 경기력도 괜찮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이제 다우티 선수가 물론 이제 부상을 당할 수도 있지만 뭐 시즌 시작부터는 뭐 부상이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앤더슨 다우티 그냥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2라인부터는 사실은 좀 크게 바뀌었죠 다들. 일단 디물랭이랑 클라크 2라인이고 이제 3라인에 에드먼드슨이랑 세시가 들어올 것 같은데 사실 세시 선수 클라크 선수를 이 네임밸류만 놓고 보면 클라크를 2라인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누구냐 짐 힐러 감독이 클라크 선수를 좀 약간은 역할을 좀 제한하는 느낌으로 쓰는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클라크가 만약에 조금은 올해도 이제 그런 모습이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세시가 조금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세시는 이제 숫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코디 세시 선수를 이제 막 이렇게 좀 항상 이제 좀 평가를 깎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바라보시면은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두루두루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어느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냥 이제 무난하게 그냥 집어넣으면은 무난한 결과를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수이기도 합니다. 세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항상 감독들은 좋아하죠. 뭐 당장 이제 지난 시즌의 성적만 보시더라도 21분 13초 경기당 평균 그죠? 상당히 많이 뛰는 부분 이렇게 이제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에드먼슨 같은 경우에도 요즘엔 좀 기량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수비 보조 자원들 요런 느낌으로는 여전히 괜찮은 퍼포먼스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고요. 듀물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젊은 선수들의 이런 수비 보조 자원들 이런 역할들을 사실 커리어 내내 많이 했기 때문에 클라크 선수의 옆에서 뛰는 부분 이렇게 이제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꼴리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 포르스베리 선수가 들어왔죠. 오타와에서 결국 이제 재계약이 안 되면서 이제 이 LA로 들어오게 됐는데 뭐 경기력 나쁘지 않은 자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팀 수비 체계 자체가 나쁘지 않은 뭐라고 해야 되죠? LA 킹스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컴퍼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지난 시즌 뭐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또 역시나 이제 이 다시 한번 요걸 느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꼴리는 역시나 수비 시스템, 팀의 수비 체계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어쨌든 이제 컴퍼 선수도 지난 시즌 뭐 리그 세 번째로 잘했던 꼴리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반적인 성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로스의 장단점 보고 넘어가시는데 장점은 역시나 전년 대비해서 공격 기대치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LA 킹스가 공격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었었죠. 수비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한 체계. 그리고 이제 수비적으로 이제 좀 부가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제 1-3-1을 쓰는 걸로 좀 유명했었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린 내용 중이긴 하지만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럴 때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주구장창 1-3-1 팀 쓰는 팀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충분히 이제 대응이 되는. 왜냐면 1-3-1의 단점은 형성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 포메이션 자체를. 그런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순간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이제 파고들면은 또 대응이 안 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좀 상대방이 컨트롤 브레이크 아웃이라든가 이렇게 좀 천천히 나오는 과정에서는 트랩을 걸기는 걸지만 주구줄창 그냥 1-3-1을 쓰는 팀은 아니에요. LA 킹스가. 근데 1-1-2랑 이렇게 1-3-1을 섞었었는데 지난 시즌부터는 지밀러 감독 부임한 그러니까 지밀러 감독 풀 시즌부터는 1-1-2만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립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수비 지역에서 간결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실 섞었으면은 상황에 따라서 그냥 딱딱 나오면 제일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나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도 바라보셔도 뭐랄까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비 체계를 간결화함으로써의 좀 좋은 그림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결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격적으로는 굉장히 애매한 팀이었었습니다. 뭐 평균 득점이 높은 팀도 아니고 파워플레이가 센 팀도 아니고요. 파워플레이는 뭐 리그 최하위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슈팅을 많이 창출을 하면서 뭐 양적 운영을 잘하는 뭐 그런 팀도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바라보시면 좀 공격적으로 애매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단 1, 2라인에 뛰어난 슈터 옵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중간 위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스냅샷이랑 리스트샷 비중이 굉장히 높고 이 부분에서 이제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슈팅 마무리 능력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은데 캠페, 피알라, 라페리에르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그에서도 상위권 인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뭐 성공률 자체도 이제 물론 이제 리그 전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라고 하면 준수하지 않습니까? 뭐 라페레르는 그렇지 않아도 뭐 결과는 그래도 괜찮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오프 시즌에 네트 근처에서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자원들을 결국은 또 영입을 한 것도 그렇고 사실 아르미아 같은 경우도 그 역할을 수행 가능하고 코리 페리 선수도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페리 선수는 애나하임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쿠즈메코 선수도 재계약을 한 현재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을 바라보시더라도 이번에 어쨌든 이 네트 근처에 또 득점을 할 수 있는 옵션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예전에 그 LA 킹스 영입할 때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센터 조합 같은 경우에도 코피타르랑 바이필드가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깔고 들어가는 자원이죠. 여기에다가 코피타르는 이제 좀 전반적인 안전적인 투웨이 게임 그리고 이제 바이필드 같은 경우는 스피드와 기술을 겸비한 자원이고요.
그리고 단호 같은 경우에도 활동량 그리고 수비 기여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좀 유형별로 이제 센터진도 갖춰져 있다라는 거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연하게 상대방의 이런 공격진 그리고 센터진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카드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선수들이 1, 2, 3 라인 센터들이죠. 그리고 탑6에서 결국 강점을 그냥 종합을 해드리면은 A 플러스급 스나이퍼 있죠. 그리고 사이즈를 겸비한 센터가 있죠. 그리고 네트 근처에도 위협적인 자원을 모두 겸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올해 공격 기대치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라인에서도 확실한 체킹 게임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의 득점 양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더 좋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킹스가 공격적으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네트 앞에서의 좀 득점을 뽑아낼 수 있는 자원들이 결국은 들어옴으로써 조합이 훨씬 더 다듬어졌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걱정되는 부분은 수비진에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탈이 있습니다. 지금 올 시즌만 해도 가브리코프랑 스펜스가 일단은 이 팀을 떠나게 됐죠. 트레이드 그리고 이제 FA에서 그냥 내보내는 그림이었었는데 요거를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LA 킹스가 매년 좀 수비진의 중추 자원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계약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굉장히 탄탄한 탑6가 굴러간다. 그리고 이제 수비 지역에서 이렇게 뭐 탑4가 굴러간다라고 하면은 이 선수들을 좀 이제 장기 계약을 하면서 잡고 싶잖아요. 근데 잡지 않고 그냥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예.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캡에 좀 여력이 없는 것도 이유가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22-23 시즌 같은 경우에도 최다 출장 시간 수비 페어로 보시면 앤더슨 다우티 그냥 그대로 있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뛰었던 라인이 더지랑 로인데 다 없죠 지금 그죠? 다 트레이드 되고 FA에서 나갔죠 로이 선수도. 그리고 이제 23-24 시즌 같은 경우에도 앤더슨 다우티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터줏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뛰었던 라인이 이제 가브리코프랑 로이인데 그죠? 이제 요때 이제 결국 이제 요 시즌 끝나고 로이 선수가 FA가 됐는데 워싱턴으로 갔죠 그죠? 아까 이제 전후 관계를 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코프는 어쨌든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 시즌 이제 보시면은 앤더슨 가브리코프 가장 많이 뛰었던 조합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드루 다우티 선수가 부상 때문이었죠. 근데 가브리코프가 떠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합 보시면은 모베라레랑 스펜스가 세 번째로 많이 뛴 조합이었는데 스펜스 선수도 지금 이적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트레이드로 이제 오타와로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비진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조합들이 경기력이 안 좋았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드렸을 겁니다. 근데 경기력도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수비진에서 큰 변화를 선택한 부분은 사실은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베테랑 위주로 데려오고 괜찮은 뭐 수비 체계가 잘 잡힌 팀에서는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 선수를 데려온 거는 맞는데 그것도 사실 일단 까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비진에서 잘 굴러가는 수비진의 변화가 좀 컸다라는 거. 이 부분은 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영스터 탑3 보고 넘어가시는데 이렇게 3명을 뽑아봤습니다. 리엄 그린트리 선수 뭐 윈저에서 지난 시즌 49골 득점을 했는데 슈팅 능력 그리고 움직임 같은 부분 그러니까 퍽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제 움직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 이런 거 좋은 선수입니다. 근데 퍽 간수 능력도 괜찮아가지고 좀 괜찮은 이제 스나이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이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요. 켄 치머 선수 같은 경우 지난 시즌 프린스 조지에서 37골 34어시스트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좀 릴리즈 그리고 이제 퍽 다룰 능력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스코어링 윙어입니다. 일단 이제 첫 두 명 선수가 모두 이제 좀 득점형 윙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올해 뽑은 부즈테비치 선수 지난 시즌 런던에서 이제 디킨슨 선수의 파트너로 이제 주로 이제 뛰었던 선수였었는데 이 선수는 이제 좀 침착함 그리고 다재다능함이 좀 돋보이는 이런 이제 수비 자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준척급 자원들이 어쨌든 좀 있죠. 아직은 그린트리 같은 경우 그린트리랑 치머 같은 경우에는 미들식스 활용 가능 자원들이고 그리고 부즈스테비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선수가 한 단계 더 성장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냥 이제 무난하게 이제 점차 보면은 뭐 2, 3라인급 보조자 못해도 한 요 정도로는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준척급 자원들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여기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사실 LA 킹스가 정말 유망주 부자일 때가 있었어요. 그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던 한 2, 3년 전만 해도 야 이렇게까지 유망주가 많은데 이걸 다 어떻게 쓸라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팀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거의 다 떠나갔었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부분은 1군에 역시나 좀 높은 순위에 뽑은 선수들이 최근에 높은 순위에 뽑았던 선수들이 어쨌든 1군에 잘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크도 그렇고 바이필드 두말할 필요 없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라페르까지 완벽하게 정착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괜찮아요 여기도 이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A 플러스급 S급 자원이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지금 유망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준척급 자원들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요렇게 자리를 이런 선수들이 자리를 못 잡았으면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다행히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요. 이제 턱컷만 좀 저는 이제 계속 턱컷을 좀 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턱컷만 좀 잘하면 그죠? 이제 얘만 좀 올라오면 사실 예전에 이제 제가 턱컷이랑 바이필드를 뽑았을 때 뭐 매해 이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올해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명을 사실은 이 코피타르 다음 세대의 1, 2라인 센터로 뽑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뭐 바이필드야 그래도 이제 NHL에서 좀 정말 뭐 A급 이제 2라인 센터로 좀 정착을 하고자 하는 이런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반면에 터콧은 여전히 지금은 좀 고정된 역할도 못 받고 있고 좀 역할이 좀 뜨는 느낌도 들고 결국은 이제 NHL 레벨에서는 결국 어렵나?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터콘만 좀 잘하면은 그래도 몇 년 더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망주들이 S급 유망주들이 없다라고 해도 몇 년 더 그냥 가는 데는 별 문제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터콘만 좀 정신을 차려줘라. 요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내용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되는 선수는 뭐 요 선수입니다. 단호죠. 네. 사실은 저는 단호 선수가 이제 예전에 이제 몬트리올에서 FA로 넘어왔었죠. 이제 요 그림에서 굉장히 좋은 계약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1, 2라인에서 코피타르랑 단호를 쓸 수 있다는 건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수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센터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1, 2라인들 상대방의 라인에 대한 대응 능력. 아까 제가 1, 2, 3라인 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바이필드가 또 잘 자리를 잡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제 역할이 좀 줄어들어도 괜찮고 굳이 이제 단호가 너무 많은 짐을 질 필요는 없게 됐는데 어쨌든 뭐 단호는 LA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어쨌든 이제 바이필드가 지금 NHL 레벨에서 좀 연착륙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면 2년 연속 거의 비슷한 느낌의 스탯 라인을 찍어냈죠. 한 50포인트 정도 찍어내면서 스피드 빠르고 리치 길고 그다음 사이즈 좋고 이런 느낌의 이제 좀 괜찮은 센터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역할이 줄어들어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지난 시즌에 라인별 득점 5대5 상황에서 라인별 득점을 보시더라도 바이필드 라인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사실은 코피타르 캠페 쿠즈멘코 라인이 만약에 그냥 시즌 처음부터 쭉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그 라인이 분명히 1위였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코피타르 캠프에다가 뭐 터코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뭐 쿠즈멘코 영입된 이후로부터는 쿠즈멘코가 들어온 거죠. 보시면 어쨌든 바이필드 라인이 가장 많은 득점. 물론 이제 포글 라인도 많이 득점을 뽑아냈죠. 그러니까 단호 라인도. 어쨌든 이제 바이필드 라인이 이만큼 믿음직한 라인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단호가 좀 걱정되는 게 결정력이 지난 시즌 좋지 않았었어요. 지난 시즌 바라보시면은 골 숫자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필드 굳이 이제 단호 선수가 마무리를 하지 않다라고 해도 포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무어가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어도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 단호의 생산력도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슈팅 성공률을 바라보셔도 지난 시즌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죠? 지난 시즌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기버웨이 숫자가 이 선수도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요 부분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단호 라인에서의 탄탄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뭐 상대방을 수비적으로 틀어막는 것도 그렇지만은 공격에서도 이제 이런 그림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턴오버가 좀 결국은 늘어나게 됐다라는 부분도 이거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이제 2배 이상 늘어났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부진이 겹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결국 올해 단호 선수의 활약이 중요한 이유는 3라인에서 차이를 만드는 역할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사실은 2라인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보여주게 되면서 결국은 1, 2라인에서 대응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3라인에서 역할이 좀 줄어드는 그림이 돼도
득점 라인에서는 뭐 단호 라인급으로 이제 이렇게 또 성과가 나는 라인이 됐잖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바이필드 라인이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좀 더 수비에 전념을 해도 사실은 괜찮은 상황이고, 만약에 3라인에서도 이렇게 수비에 전념을 하면서 역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격, 뭐 여전히 아까도 보셨지만은 19골이나 득점을 했잖아요. 5대5 상황에서도 그런 그림들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진짜 1라인, 2라인, 3라인에서까지도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매치업을 가져가는 그림에서도 누구냐, 이전에는 정말 저쪽에 1, 2라인 센터를 이제 단호 라인이 맡아야 되는 그림이 됐다라고 해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라인 대 3라인 힘싸움을 해가지고 이제 우위에 쓸 수 있는 그런 그림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왜냐면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바이필드 라인이 굉장히 이제 믿음직한 라인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단호 라인, 그리고 단호 선수의 역할, 단호 선수도 또 이제 찝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 시즌 부진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킹스가 지금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때 영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스크 자체는 꽤 큰 움직임을 가져갔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쨌든 과연 어떤 결과로서, 올해는 참 뭐 올해도 에드먼턴을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그렇게 한번 이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오늘 내용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이제 연속으로 계속 같은 팀에게 지고 하면 요거를 한번 딱 넘어섰을 때 좋은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과연 LA 킹스가 올해는 뭐 에드먼턴이 됐든 아니면 결국 이제 1라운드를 넘어서서 더 이렇게 활활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코피탈의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결과 자체를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마 월요일 날은 이제 1위 팀들, 큰 거 옵니다. 이제 1위 팀들, 다음 주는 1위 팀들을 살펴보시면서 뭐 로스터 프리뷰 마무리를 하고, 뭐 그 뒤로부터는 이제 좀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